오늘도 새로운 차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KMW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KMW에 대해 미국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 확대와 주파수 경매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확인 없이도 선제적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7년 이익 급증 가능성을 선반영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KMW는 기지국용 필터와 안테나를 생산하는 통신장비 부품 업체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된다. 주요 고객사와의 공급 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해왔다. 최근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에 있다. 2026년 6월 전 세계 최대 통신장비 시장인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통신장비 수요 증가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주파수 확보 이후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구축 투자가 본격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국 통신사들의 망 설비 발주로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나증권은 또 중국 장비 부품이 미국에 공급되기 어려워 국내 장비 업체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국 장비 제재 동향을 고려할 때 KMW가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 에릭슨의 공급업체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AT&T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설비 투자를 2025년 대비 약 2.5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내 통신 인프라 투자붐을 촉발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투자 확대는 경쟁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AT&T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은 버라이즌 등 주요 통신사의 KPEX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장비 및 부품 공급업체 전반의 수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KMW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수혜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기지국 필터 및 안테나 시장에서 선두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업체 공급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강점이다. 미국 내 장비 및 부품 규제 환경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KMW가 삼성전자뿐 아니라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의 공급망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현재 KMW의 시가총액이 향후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글로벌 통신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될 경우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 주파수 할당 계획과 주요 통신사의 캐펙스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추가적인 확인 과정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주가 반영 속도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 김홍식 연구원과 이상훈 연구원은 3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KMW 목표 주가를 기존 3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하나증권은 미국 통신사의 설비 투자 상향 조정 흐름을 감안할 때 KMW의 2027년 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19년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을 당시 주가가 이미 저점 대비 8배 오른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 주가는 2027년 실적을 선반영하면서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통신사들은 일반적으로 새 주파수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통신 장비를 발주한다. 주가는 선반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서 이미 KMW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확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1파가 마무리가 되고 중파동 2파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파동 1파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중파동 2파가 시작되었으며 중파동 2파 안에서 소파동 1파의 조정 구간이 끝나고 소파동 2파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황금 타점은 이미 나왔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패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쌍봉 낙타 등이 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쌍봉 낙타 등 타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쌍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할 때 들어가면 낙타의 목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쌍봉 낙타 등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패턴 분석이 아직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패턴을 찾아내는데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세력의 핸들링 패턴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제 패턴 강의는 100만 불짜리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들의 핸들링 패턴을 공부해 두지 않으면 급등주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놈들은 항시 기습적인 급등을 노립니다. 개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말이지요. 하지만 제 패턴 강의를 공부해 두시면 놈들이 주가를 급등시키는 타이밍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부디 작년 제 패턴 강의를 다시 공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쌍봉 낙타 등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구름대 차트로 가서 쌍봉 낙타 등 타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표들이 밀집된 것이 보입니다. 특히 황색 구름대와 녹색 구름대가 맞닿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앞 구간에서는 두 구름대의 이격이 벌어져 있다가 최근에 두 구름대가 밀집이 된 것입니다. 힘이 응축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녹반항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형 차트에서는 이 자리가 쌍봉 낙타 등 타점이었습니다. 여기 구름대 차트에서는 지표들이 밀집된 자리에서 녹반항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 검증을 통해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을 때 정확히 진입을 해야 이런 급등 구간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기 스윙은 칼같이 대응을 해야 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이후 조정 구간이 나왔습니다. 딱 보아도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입니다. 짧게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도지 캔들이 떴고 오늘 또 양봉이 떴습니다. 정확히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 후 반등이 시작된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대 낙폭 후 급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낙주매매 타점입니다. 이 자리에 대해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포놈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급반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전사의 심장으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낙주매매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전사의 심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꺾이는 것이 보입니다. 쐐기형 W 패턴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쐐기형 W 패턴은 상승 여력이 소진된 자리를 잘 보여줍니다. 칼같이 대응을 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칼같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쌍바닥 W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가 시작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녹반항 돌이기도 합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녹색 구름대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 캔들들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타임만 늦어도 급등을 놓치게 됩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정확히 진입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칼같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란 점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항을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칼같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과대 낙폭 후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아주 단기적인 쌍바닥 W도 보입니다. 기본형 차트로 보면 골파기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대 낙폭 후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자리입니다. 여기 구름대 차트에서는 황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녹색 구름대가 깨어지면 황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을 잘 잡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황금 타점이 나왔던 것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파란 점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칼같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길게 나왔네요.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표들이 밀집된 것이 보입니다. 차트를 좀 최근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파동 하락 3파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파동 하락 3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지라인이 잘 형성된 것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지지라인에서 반등하면서 녹색 구름대와 황색 구름대를 동시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녹색 구름대와 황색 구름대가 모두 저항으로 작용을 했는데 두 개의 저항을 거의 한 방에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늘색 구름대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파란 점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파란 점선이 밑으로 푹 꺼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름대 차트에서 황금 타점입니다. 구름대 차트는 시각적으로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한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맥점이 나왔던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표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저항을 다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파란 점선이 밑으로 꺼진 자리에서 파란 점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이 자리를 시각적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정확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힘이 응축되었다가 폭발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큰 언니 캔들입니다. 칼같이 대응을 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과대 낙폭이 나왔네요. 과대 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침착하게 관찰하면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급반등을 시작하는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과대 낙폭 후 급반등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전사의 심장으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낙주매매 타점입니다. 낙주매매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포놈이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기 전에 예외 없이 이런 과대 낙폭을 먼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패턴으로 따지면 이 자리가 낙타등 타점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낙타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알고 보면 과대 낙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대 낙폭 후 급반등하는 자리가 결국은 낙타등 타점과 동일한 자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든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차트도 공부가 많이 되는 차트입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